여기 앉아보라니까. 아니.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피자 도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자 도우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저는 통밀가루를 300g을 넣었어요. 그리고 맛소금을 반 티스푼을 넣고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무엇을 썼느냐? 요거를 썼어요. 그래서 요거는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요거를 여기다가 한 스푼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밥 숟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트를 사용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이스트를 사용하실 때는 아주 뜨거워서도 안 되고 아주 차가워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미지근한 물에다가 한 컵에다가 요거 한 스푼, 그래서 그렇게 넣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요거를 이렇게 해서 피자 도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자 도우를 만드시면은 되는데, 이 피자 도우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하셔야 될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발효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발효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효하는 방법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물을 넣어서,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을 넣고요. 소금을 넣죠. 올리브 오일을 넣고요. 그리고 이거에 피자 도우에 사용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밀가루 되게 갖고 계신 그 밀가루를 사용해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건강을 위해서 통밀가루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젖은 면볼을 여기다가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이 발효하는 이 과정이 중요한데, 발효를 하는 방법은 그래도 이렇게 한 30분 정도는 이렇게 발효를 하시고, 넉넉 잡으면 1시간 정도 그렇게 발효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이제 체인지 합니다. 이렇게 체인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방법은, 집에서 먹는 건강식 피자는 다름이 아니라 이 피자 도우를 밑에다가 깔고요. 그리고 토마토를 넣고요. 그리고 요 파르스름한 얘가 뭐냐면 루꼴라라고 하는 허브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채소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리고 올리브죠. 올리브를 이렇게 뺑 돌려서 이렇게 해서 하신다면은 집에서 맛있게 그렇게 드실 수 있는 수제 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도우를 가지고 얄팍하게 이렇게 해서 펴 바른 다음에 종이 호일 위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를 또 위에다 살포시 뿌리면은 너무나도 맛깔스러운 피자, 집에서 드실 수 있는 그 피자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자 도우가 어렵지 않습니다. 강력분 아니면 통밀가루 300g, 그리고 소금은 반 스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숟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 정도 넣고, 올리브 오일은 한 스푼, 그리고 따뜻한 온수에다가 물은 어느 정도이냐, 우유팩 있죠? 우유팩 하나 정도의 따뜻한 온수를 거기에다가 먼저 이스트를 넣어서 갠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치대고, 그리고 젖은 헝겊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발효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맛있게 구워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찜 요리로 제가 넘어가요. 오늘 아침에 무엇을 할까 하다가 집에 있는 가지가 2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찜기에다가 담았어요. 반 잘라가지고 한 3cm 정도의 가지를 이렇게 삥 둘러서 한 다음에, 그리고 가운데는 양배추예요. 그리고 김치만두를 이렇게 놓고 사이사이에는 가래떡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죠? 몸에도 좋고요. 가지의 이 보랏빛과 또 김치만두의 주황빛, 그리고 또 양배추와 가래떡의 그런 흰빛이 어우러져서 아주 멋있고 맛있는 그런 찜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키우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요 텃밭입니다. 이게 뭐냐면 스티로폼 텃밭이에요. 스티로폼에다가 제가 기능성 흙이에요. 이 흙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코코넛 열매에 그거를 어떻게 만드신 것 같아요. 기능성으로 만들었는데 이 흙은 냄새가 안 나고요, 날파리가 생기지도 아니하면서 가벼워요. 그런데 이 식물을 넣으면 너무나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도 잘 자라고 있어서 이 상추가 주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상추 겉절이를 했어요. 이 상추 겉절이는 너무 쉬운데 그런데 재료가 신선하다 보니까 와, 진짜 맛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식초 넣고 고춧가루 넣고 간장 넣고, 식초, 고춧가루, 간장, 파, 마늘 기본적으로 들어갔고 깨하고 참기름 넣었어요. 그리고 매실청 이렇게 한 스푼씩 넣어가지고 쪼물쪼물 했는데 기가 막힌 맛이 만들어졌어.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상추가요, 갓 딴 상추라 나 다시 밭으로 갈래요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싱싱하고 신선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남부지방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백꽃 하나를 따서 후숙이 된 망고를 후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너무나도 보기에도 예쁘고 멋스럽고 아름답고 일단 사람의 눈으로 먼저 보겠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차려놓은 밥상은 이러합니다. 아침 밥상이에요. 와, 루꼴라, 토마토, 피자, 올리브를 사방에다 이렇게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건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찜, 가지하고 가래떡하고 김치만두하고 양배추하고 이렇게 찜을 했어요. 요것만 드셔도 건강하고 또 소화도 잘 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백꽃과 함께 어우러진 이 망고 후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찜 요리를 드실 때에는 양배추를 밑에 깔고, 그리고 가지 하나 올리고 만두 하나 올리고 가래떡 하나 올려서 드시다가, 그러다가 좀 칼칼한 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에 이렇게 상추 겉절이를 같이 드시면 어떨까요? 아주 요게 식초도 들어가서 입맛도 개운하고 마치 쫄면의 그 양념과 같은 기본 재료를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맛깔스럽고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숙 망고가 이렇게 후숙이라고 하는 거는 집에 와서 며칠 동안 그거를 익혀가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트럭에서 산 이 과일은요, 세상에 알고 보니까 후숙 과일이었어요. 사오자마자 먹다가 새콤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검은 봉지 채로 묶어놓고 식탁 밑에다가 한 3일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맛깔스럽고 맛있고 보기에도 좋은 그와 같은 망고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려고 그래서 동백꽃 하나를 함께 이렇게 놓았어요. 예쁘죠? 자,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자도 한번 직접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피자 도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자 도우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저는 통밀가루를 300g을 넣었어요. 그리고 맛소금을 반 티스푼을 넣고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무엇을 썼느냐? 요거를 썼어요. 그래서 요거는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요거를 여기다가 한 스푼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밥 숟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트를 사용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이스트를 사용하실 때는 아주 뜨거워서도 안 되고 아주 차가워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미지근한 물에다가 한 컵에다가 요거 한 스푼, 그래서 그렇게 넣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요거를 이렇게 해서 피자 도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자 도우를 만드시면은 되는데, 이 피자 도우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하셔야 될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발효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발효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효하는 방법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물을 넣어서,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을 넣고요. 소금을 넣죠. 올리브 오일을 넣고요. 그리고 이거에 피자 도우에 사용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밀가루 되게 갖고 계신 그 밀가루를 사용해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건강을 위해서 통밀가루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젖은 면볼을 여기다가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이 발효하는 이 과정이 중요한데, 발효를 하는 방법은 그래도 이렇게 한 30분 정도는 이렇게 발효를 하시고, 넉넉 잡으면 1시간 정도 그렇게 발효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이제 체인지 합니다. 이렇게 체인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방법은, 집에서 먹는 건강식 피자는 다름이 아니라 이 피자 도우를 밑에다가 깔고요. 그리고 토마토를 넣고요. 그리고 요 파르스르만, 얘가 뭐냐면 루꼴라라고 하는 허브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채소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리고 올리브죠? 올리브를 이렇게 뺑 돌려서 이렇게 해서 하신다면은 집에서 맛있게 그렇게 드실 수 있는 수제 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도우를 가지고 얄팍하게 이렇게 해서 펴 바른 다음에 종이 호일 위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를 또 위에다 살포시 뿌리면은 너무나도 맛깔스러운 피자, 집에서 드실 수 있는 그 피자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자 도우가 어렵지 않습니다. 강력분 아니면 통밀가루 300g, 그리고 소금은 반 스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숟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 정도 넣고, 올리브 오일은 한 스푼, 그리고 따뜻한 온수에다가 물은 어느 정도이냐, 우유팩 있죠? 우유팩 하나 정도의 따뜻한 온수를 거기에다가 먼저 이스트를 넣어서 갠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치대고, 그리고 젖은 헝겊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발효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맛있게 구워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찜 요리로 제가 넘어가요. 오늘 아침에 무엇을 할까 하다가 집에 있는 가지가 2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찜기에다가 담았어요. 반 잘라가지고 한 3cm 정도의 가지를 이렇게 삥 둘러서 한 다음에, 그리고 가운데는 양배추예요. 그리고 김치만두를 이렇게 놓고 사이사이에는 가래떡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죠? 몸에도 좋고요. 가지의 이 보랏빛과 또 김치만두의 주황빛, 그리고 또 양배추와 가래떡의 그런 흰빛이 어우러져서 아주 멋있고 맛있는 그런 찜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키우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요 텃밭입니다. 이게 뭐냐면 스티로폼 텃밭이에요. 스티로폼에다가 제가 기능성 흙이에요. 이 흙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코코넛 열매에 그거를 어떻게 만드신 것 같아요. 기능성으로 만들었는데 이 흙은 냄새가 안 나고요, 날파리가 생기지도 아니하면서 가벼워요. 그런데 이 식물을 넣으면 너무나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도 잘 자라고 있어서 이 상추가 주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상추 겉절이를 했어요. 이 상추 겉절이는 너무 쉬운데 그런데 재료가 신선하다 보니까 와, 진짜 맛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식초 넣고 고춧가루 넣고 간장 넣고, 식초, 고춧가루, 간장, 파, 마늘 기본적으로 들어갔고 깨하고 참기름 넣었어요. 그리고 매실청 이렇게 한 스푼씩 넣어가지고 쪼물쪼물 했는데 기가 막힌 맛이 만들어졌어.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상추가요, 갓 딴 상추라 나 다시 밭으로 갈래요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싱싱하고 신선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남부지방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백꽃 하나를 따서 후숙이 된 망고를 후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너무나도 보기에도 예쁘고 멋스럽고 아름답고 일단 사람의 눈으로 먼저 보겠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차려놓은 밥상은 이러합니다. 아침 밥상이에요. 와, 루꼴라, 토마토, 피자, 올리브를 사방에다 이렇게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건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찜, 가지하고 가래떡하고 김치만두하고 양배추하고 이렇게 찜을 했어요. 요것만 드셔도 건강하고 또 소화도 잘 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백꽃과 함께 어우러진 이 망고 후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찜 요리를 드실 때에는 양배추를 밑에 깔고, 그리고 가지 하나 올리고 만두 하나 올리고 가래떡 하나 올려서 드시다가, 그러다가 좀 칼칼한 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에 이렇게 상추 겉절이를 같이 드시면 어떨까요? 아주 요게 식초도 들어가서 입맛도 개운하고 마치 쫄면의 그 양념과 같은 기본 재료를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맛깔스럽고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숙 망고가 이렇게 후숙이라고 하는 거는 집에 와서 며칠 동안 그거를 익혀가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트럭에서 산 이 과일은요, 세상에 알고 보니까 후숙 과일이었어요. 사오자마자 먹다가 새콤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검은 봉지 채로 묶어놓고 식탁 밑에다가 한 3일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맛깔스럽고 맛있고 보기에도 좋은 그와 같은 망고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려고 그래서 동백꽃 하나를 함께 이렇게 놓았어요. 예쁘죠? 자,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자도 한번 직접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순천을 여행 중에 있고요. 여기는 순천의 출렁다리, 동천 출렁다리를 걷고 있습니다. 와,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강이 있고요. 와, 대단합니다. 와, 오늘 날씨는 하늘도 맑고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와, 그리고요, 이 출렁다리는 진짜 출렁출렁 거려서 출렁다리인가 봐요. 그리고 앞사람하고의 거리도 생각을 해서 1m 이상씩 떨어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와, 출렁다리 밑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우, 세상에나. 그래서 이렇게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것은 강이에요. 너무나도 예쁘죠? 자, 그래서 와우, 출렁다리 밑으로 지금 유리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밑에가 강이 다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와, 와, 출렁다리. 저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동천 출렁다리인데요. 이곳에 벚꽃길이 굉장히 유명한 벚꽃길이 있어요. 그래서 동천 출렁다리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려고 하는 거는 벚꽃길이에요. 아구, 어여와. 아구, 어머나 우리 베이비들. 와. 이거 무섭지 않아? 아이고 귀여워라. 자, 이제 출렁다리 한참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천 출렁다리입니다. 이렇게 유치원생들도 걸어가고 있어요. 유치원에서 학습을 나왔나 봅니다. 와, 여기는 동천 출렁다리를 이제 다 건넜고요. 동천 요 벚꽃길이 그렇게 유명하다라고 입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벚꽃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와, 이 아름다운 벚꽃길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걷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걸어보세요. 바람은 불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는 강변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대자연의 품속에 있다 보니까 와, 세상의 모든 욕심은 사라지고요. 이렇게 벚꽃이 가득한 길을 건너라니까 행복합니다. 와, 이거는 도대체 몇 년이 된 나무일까요? 벚꽃나무? 엄청나게 커요.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엄청나게 커요. 와, 벚꽃나무가 이렇게까지 큰 거는 처음 봤어요. 와, 좌우로 벚꽃이 있는데요. 봐도 와, 제 손이 요만한 손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우와, 대단합니다. 오, 와, 벚꽃나무가 너무 예뻐요. 우와, 벚꽃이 물들었네요. 온 사방에 벚꽃나무에 갇혀버렸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판타스틱해요. 더 예쁜 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벚꽃나무가 있는 곳이 바로 저쪽이 출렁다리거든요. 동천 출렁다리입니다. 기가 막히게 예쁘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곳은 튤립 꽃들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꽃 구경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더 아름다운 거는 물론 사람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렇게 아름드리 장정이 한 두세 사람이 팔을 벌리고 해야만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벚꽃나무예요. 와, 이게 도대체 하늘이 벚꽃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하늘이 벚꽃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 아름다운 거는 사람입니다. 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능수버들도 있어서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 아름다운 곳을 여러분들 눈으로 만끽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와, 이제 시간이 한 며칠 지나면은 후두둑 해서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벚꽃 구경을 하시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걸어보세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벚꽃길,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꽃길만 걸으라고. 제가 지금은 오늘 하루는 꽃길만 걷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와, 그리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버드나무가 있어서요.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데이트하는 남녀의 모습은 더 아름답고요. 뭐 혼자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혼자 저렇게 자전거를 끌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는 또 쉴 수 있게끔 사이사이에 또 벤치가 있습니다. 와, 참 좋습니다. 말을 해 무엇 하겠습니까? 와, 도대체 이 벚꽃 나무는 도대체 몇 년생일까요?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런 나무들이 제가 볼 때는 수백 그루가 있는 것 같아요. 가도 끝이 없고요. 와, 한번 감상해 보세요. 까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저기 바닥에 보이시죠? 까치. 근데 제가 왜 울고 있을까요? 연인이었어요. 연인이었어요, 까치가. 그래서 서서히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는 이 모습. 사람이나 동물이나 짐승이나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서로 마주 보면서 세상에 하염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너무 사랑스러워. 세상에 자기 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있네요. 와, 그래서 여기는 천연 잔디밭인데요. 천연 잔디밭인데 이렇게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쳐다봅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러면서 막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이러면서 사랑 내 사랑이야 어화둥둥 내 사랑이야 이러면서 마치 그 춘향이처럼 이몽룡처럼 그렇게 한 쌍이 여기 봐도 예쁘고 저기 봐도 예쁘다라고 하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꿀 떨어지고 있어요. 꿀 떨어지고 있네요. 너무 예쁘죠? 정말 저는 어머나 세상에 저쪽에도 한 쌍이 또 있었네요. 와, 너무 귀엽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네요. 저기도 한 쌍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사랑하는 사이는 티가 나요.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고, 사랑하면 다가서고 싶고, 사랑하면은 뒷모습을 봐도 예쁘고, 옆모습을 봐도 예쁘고, 사랑하면은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조류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건너라면은 여기는 참 경치도 아름답지만 너무나도 요 동식물도 행복한 해피한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요? 자, 벚꽃길 한 번 더 걸어봅시다. 와우, 여러분들 벚꽃길을 걸어보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 영상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예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요 밑에는 또 민들레꽃이 군락지를 또 이루고 있네요. 보이시죠? 그리고 저 밑에는 야생화들이 피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아까 봤던 커플이죠? 여기 커플도 있고요. 저쪽에 커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쌍쌍이 노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치원생들이 많이 왔네요. 와, 그래서 야, 참 시원하고 또 시원한 벚꽃입니다. 와,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길로 연결이 또 되고 있네요. 한번 보세요. 예쁘죠? 자, 여기 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감사해요. 유치원에서 왔어요? 아우, 몇 살 반이에요? 6, 7살. 고생하시네요. 와, 그래서 이렇게 벚꽃길, 그리고 이렇게 와, 은은하고 향긋한 향이 묻어나오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와우, 여러분들도 마음이 참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벚꽃이 피어서 완전히 사방을 다 휘감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은 이제 유치원 6, 7살 아이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와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새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와,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요, 물이라 여기가 강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여기는 이제 저쪽으로 해서 계속 가다 보면은요, 국가정원이 나와요. 저는 이제 순천에 여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곳,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곳에 참 있다 보니까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껏 오늘은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와, 이렇게 벚꽃이 화사하고 예뻐요. 와, 그리고 아마 저 새는 무슨 새인지 모르겠으나 와서 또 엄청나게 노래를 또 불러주네요. 와, 보이시나요? 근데 저 새는요, 지금 꿀을 또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새 중에서 꿀을 좋아하는 새들이 있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어머나 세상에나, 2마리가 있어요. 벚꽃에 그 속에 들어있는 꿀을 그렇게 먹으면서 이동하는 새를 제가 요즘에 많이 보게 됩니다. 와, 아름다운 이곳. 그리고 저기는 이제 1년 정도 된 그런 도시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쪽은 한 7년 정도 된 곳이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지내니까 그 행복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자, 너무 예뻐서 가다가 멈췄어요, 길을. 자, 여러분들 편안하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속에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능수버들이 있고요, 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벚꽃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뻗어서 고운 향내를 내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시간 되세요. 여러분들도 꽃길만 걸으세요. 이제 물줄기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물 위에 이렇게 조형물이 있어가지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와, 이 글은 황토길이에요. 그리고 왼쪽에는 바로 또 천연 잔디밭입니다. 그래서 잔디밭을 두고서 왼쪽을 또 들여다보면은 통나무가 있죠. 아주 길다란 통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또 왼쪽에는 물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물의 정원 강을 건너면은 벚꽃나무가 제가 봤을 때는 수명이 한 100년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는 벚꽃나무 길이 쭉 펼쳐져 있어요. 저 길을 동천 벚꽃나무 길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을 걷고 있노라면은 와, 이 분수가 이제는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를 보니까 이제 여름이 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의 정원을 타고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여행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저쪽에 수양버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보세요. 드넓은 길입니다. 축구장만한 그런 천연 잔디밭을 거기를 걷고 있노라니 행복감이 저절로 그렇게 생겨납니다. 물길기를 보세요. 시원한 청량감을 주고 있죠. 그래서 벌써 이제 여기에는 분수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여러 대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아름다운 길은 사실은 강이에요. 그래서 강이 말없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의 강이 흐르듯이,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다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개인사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여러 가지 자기만이 간직한 추억거리가 많고 또 대소사도 많고요. 그러면서 인생은 그렇게 강물처럼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저마다 재능이 있고 탁월한 천부가 주신 그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소진하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렇게 말없이 서 있는 나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봤을 것이고, 그리고 또 밑에 벤치에 앉아서 쉴 수 있게끔 자기의 그늘을 내어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큰 통나무 보시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요 자체가 얼마나 빛반사도 있고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여기 앉혀서 쉬게끔 고단함을 위로해 줬던 그런 통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렇게 강에는 유람선이 계속해서 사람을 싣고 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굉장히 멀리 왔죠? 그리고 저기는 동천 출렁다리였고요. 그리고 벚꽃길을 한참을 구경하고 너무나도 신나 하면서 신바람 나서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와, 아름다워요. 여러분들도 오후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트? 식사하러 가요. 한번 유치원생들이 아주 어린이집에 이렇게 많이 나오면